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 고급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43회 40번까지 살펴봤었죠. 이어서 43회 4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41번에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누군가요?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입니다. 말년이 좀 안 좋았죠. 극장 이제 하여튼 그 수의죠, 수의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쓸쓸하게 노인으로 이제 죽어갔던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자, 1번 보겠습니다.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 사람은 안창호입니다. 참고로 홍범도는 포수 출신입니다. 포수.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까지 활동했던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자, 이번에 조선 건국동맹은 누구죠? 여운형입니다. 몽양 여운형이죠. 중도 좌파입니다. 3번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 홍범도죠. 자, 네 번째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다.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죠. 신흥 강습소. 이게 나중에 뭐로 되죠?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합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한국 광복군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누군가요? 배감 박은식이죠.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남겼습니다. 홍범도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순종의 인산인을 기회로 전개된 이 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이죠. 이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1번 미세아 협정은 1925년입니다. 이거는 1926년이고요. 신간회는 1927년에 설립이 돼요. 그래서 31년에 해소가 됩니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광주학생 운동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시기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926년 60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었던 60만세 운동이에요. 1927년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1번에 나오는 미세아 협정은 1925년이고요. 지금 문제는 뭘 묻고 있냐 하면은 26년에 60만세 운동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대한밀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입니다. 대구. 1920년대부터 해서 1922년부터 시기적으로는 1922년에서 1930년대 말까지 평양에서 전개했던 물산장려운동하고 1300만을 갚자라고 하는 모금하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을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국채보상운동인데요.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었던 언론기관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대한매일신보, 항일운동의 선봉장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인 베델이 신문사 사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했다라고는 황성신문, 천도교 기관이었던 만세보,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신문 뭔가요? 제국신문. 이게 국채보상운동을 후원했던 언론기관입니다. 네 번째,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 맞습니다. 여기에 좌익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세력이 가담하면서 나중에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조직됐던 단체가 일제하에서 일제가 인정한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입니다. 자매단체 그 후에도 있었죠. 자, 5번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이거는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 당시 구호입니다. 1931년이죠. 1929년 조선일보와 1931년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 당시에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이 있고요. 분하로드 운동이 있었죠. 동아일보에. 분하로드는 러시아어입니다. 인민 속으로 또는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 때 구호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 나오고요.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 때 구호가 바로 분하로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이 나왔던 문학 작품도 있어요.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수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이때 문자 복음운동이나 문맹 퇴치 운동 때 이 분위기 때 나왔던 문학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40여는 60만 세 운동에 대한 얘기죠. 4번이 되겠고요. 43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가는 의열단입니다. 누구죠? 김원봉의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은 신채호가 써준 조선혁명 선언문과 꼭 같이 묶어놓으시라고 그랬죠. 그 조선혁명 선언문은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써준 글이에요.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있다. 참고로 의열단은 1919년에 정의와 맹렬의 약자예요. 의열단이 조직됩니다. 태평양 전쟁은 참고로 1941년 12월입니다. 하와이를 공격한 거죠. 일본이 하와이 공격, 진주만 기습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참전하는 계획이 됐고,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죠. 자,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교사단체. 1911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전라도 유색을 중심으로 복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조직했던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거는 독립협회죠. 1896년에서 98년까지. 4번은 백오인 사건으로 타결해왔다.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서 1911년까지가 되겠죠. 신민회고요. 다섯 번째, 단원 일부가, 소속된 단원 일부가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황푸 군관학교는 중국의 중국,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었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죠. 누가요? 김원봉이 설립을 했습니다. 시기는 1932년입니다. 1932년. 그래서 지금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른 것은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4번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는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진은 나운규였습니다. 아리랑이죠. 1926년입니다. 나운규 아리랑의 연대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926년이라는 사실로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럼 26년 요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의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였습니다. 자, 신경향파 문학은 1920년대 후반 프로테스탄트 문학, 즉 신경향파 문학이죠. 이 문학이 등장하면서 바로 카프가 조직이 됩니다.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카프라고 하는 이 단체는 20년대 후반 프로테스탄트 문학, 프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 신경향파 문학인데,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을 하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25년이고요. 이때죠. 2번. 원각사에서 은색의 치악산, 이것도요, 원각사 우리가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죠. 관람한 학생 됐습니다. 1908년에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공연이 됐다고 그래요.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이죠. 1886년에서 1894년에 유경공원은 폐교가 됩니다. 근대 관리학교인데 입학 자격에서 보면은 상류층 자제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에 너무 이제 구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학 자격에 신분에 구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1894년에 폐교가 된 관리학교입니다. 자, 유경공원은 86년이요. 1800. 19세기입니다. 네 번째, 한성전기회사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송기전 마라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죠. 이때 우승한 동아일보 기자의 일장기 삭제 사건도 이때 있었던 시기입니다. 20년대, 26년을 전후한 시기 때 가장 근접한 것은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일제 정책을 오는 것은 중일전쟁이 있었던 여식입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에요. 그러면 1937년 이 시기의 일제 정책은 일제식민통치 제 몇 기인가요? 제 3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기는 1910년에서 1919년 무단통치입니다. 2기는 문화통치에서 19년에서 1931년 만주사변입니다. 3기는 만주사변부터 해서 1945년 일본의 패망까지가 되겠죠.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지금 요 시기 때 3기 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선태영령 1912년이죠. 무단통치 때입니다. 이번에 회사령 공포입니다. 이건 1910년에 허가제예요. 20년에 가면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령이 없어져요. 3번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거는 이제 미리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1941년입니다. 사상통제죠. 4번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입니다. 5번 토지조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이죠. 제1기 때, 1기 때 경제 약탈 정책입니다. 2기 때는 삼리 정식 계획이 나와요. 이건 1920년에서 193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937년 요 시기 때 일제 정책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 사료도 자주 출제가 되죠. 가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19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입니다. 1946년 6월 가번령입니다. 나번이 뭐냐면은 이게 남북협상이에요. 1948년 4월에서 5월까지의 남북협상. 누군가요? 남쪽의 김구, 김규식, 북쪽의 김일성, 김두봉에서 이 4명의 남북협상. 결렬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된 거죠. 48년 이게 5월 10일 선거입니다. 북한은 제외가 되겠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도 역시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46년에서 48년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뭐냐? 좌우합작 7원칙 46년 10월입니다. 좌우합작 운동이죠. 누군가요? 좌의 여운형, 우의 김규식이요. 둘 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들어가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광복 직후입니다. 여운형. 45년 8월 15일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45년 12월이고요. 광복 이후예요. 광복 이후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란 말, 광복 이후가 되는 거죠. 45년 12월이니까.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이고요. 네 번째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제1호 법이 이거예요. 반민특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7.18을 처벌해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자 해서 실시가 된 거죠. 1948년 9월입니다. 농지개혁은 49년 6월에 제정이 됐다가 50년 3월에 발표가 됩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삼정보 상한선언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토지예요.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46년 5정보를 상한선언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게 북한의 토지제도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대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라고 할 때 가와 나 사이가 46년과 48년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좌우합작 7원칙 발표다. 46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이 참고로 46년에서 47년에 걸쳐 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이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4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오는 것은 지금 조봉암 제거에서 조봉암이 북한의 통일 방안과 같다. 그래서 조봉암을 바로 처형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조봉암 처형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이게 지난 정부 때 이 김대중 정부 때인가요? 이게 아마 김대중 제 기억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때인 것 같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예,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했죠. 이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 진보당 사건 자체가 이승만 정부 때의 사실로서 바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19까지 가는 거죠. 4월 25일 날 물러나니까 4월 25일 정확히는, 그러니까 48년에서 1960년 요 이승만 정부 때 사실로서 오는 것은 1번 통일유체 국민회의 유신정부 때죠. 유신체제요. 박정희 때입니다. 2번 새마운동 70년이죠. 박정희입니다. 3번 삼천교육 때 전두환 정부 때죠. 80년에서 81년입니다. 4번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되었다. 역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외화 벌이의 수단이었었죠. 이것도 광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파견된 거죠.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게 신국가보안법이라고 그래요. 1958년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1958년 12월 24일. 그래서 2.4 파동이라고 그래요. 신국가보안법 통과시킨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실이죠. 48번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은, 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포항제철 공장 제1기 준공식 내용입니다. 누구 때인가요? 이게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죠. 1번 OECD 가입 96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4번에 금융실명제 93년 역시 김영삼 정부 때. 이번에 제3차 경제개발. 1차가 62년부터니까 5년 단위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는 72년부터 76년까지가 되겠죠. 박정희 정부 때. 한국 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입니다. 이거 2004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고요. 5번 3저 호황. 이거는 누구 때냐? 오공화국. 전두환 때죠. 3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래서 이 세 개의 3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는 엉망이었지만은 그나마 이걸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정이 돼서 오공화국이 유지가 된 겁니다. 3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얘기를 한다면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생활운동이라든가 뭐 전부 다 이거죠. 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 뭐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 광주 시민이 어찌 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로 했었죠. 일본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그러죠. 기본조약이 체결돼서 국교가 체결됩니다. 이거에 반발했던 것이 1년 전에 64년에 6.3 시위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을 하고 이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2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3번 이거는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이 물러나면서 대통령제에서 뭘로 내각제로 바꾼 거죠. 내각제, 의원 내각제, 양원제, 참의원과 민의원에서 양원제로 바뀌는 겁니다. 4.19 혁명이고요. 4번은 76년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이거는 긴급조치 철폐 등의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거죠. 명동성당에서. 5번은 87년 전두환 정부 말기 때입니다. 4.13 호원조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1987년 4.13 호원조치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 이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8차 헌법 아닙니까? 이 8차 헌법, 대통령 7년 단임제, 그리고 간선제, 이 헌법으로 전두환이가 다음 대통령도 이 헌법으로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반발이 이제 뭐로 나오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으로 나왔고요. 이 6월 항쟁 결과 1987년 6.29 선언이 나옵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와서 이 6.29 선언에서 제 몇 차? 9차 헌법이 개헌이 돼요. 그 9차 헌법이 87년에 대통령 몇 년? 5년 단임제.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요? 직선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민주정의당 및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죠. 5년 단임제입니다. 자, 그래서 49번은 지금 2번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바른 설명입니다. 50번.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은 IMF 기금을 다 갚았다. 누구예요?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통일 노력은 김영삼 정부 말미에 IMF 구제 금융이 있었죠. 금융 지원 요청이 있었죠. 그 이제 98년에, 그게 97년 아닙니까? 98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갚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이 있어요. 이우라기하고요. 당시 중앙정보 분야입니다. 북한의 김영주가 평양에서 만나서 여기에 사인했습니다. 자주통일. 통일 3원칙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평화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이고요. 박정희 때죠. 이번에 남북 간 유엔 동시 가입 91년입니다. 4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년 노태우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3번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정부 때 통일 방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5번은 기억해 두세요. 1985년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죠.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이 됐어요. 1985년이요. 여기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나와 있는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남측의 통일 방안이 국가연합제, 북측의 통일 방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아니고요.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어때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점을 서로 논의해서 통일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4선언이에요. 노무현, 김정일 일제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2017년 4.23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김정은 이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43회까지 마무리하고요. 바로 44회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박스 안에 주먹도끼, 찌르개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 내용은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했다. 이거는 6세기 지증왕대 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경이 시작된 것은 삼한시대 때로 보시면 돼요. 물론 삼국사기에는 지증왕대 때 최초로 우경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문장대로 널리 이제 확대가 된 걸로 보고요. 최초의 우경의 시작은 삼한시대 때로 보시면 됩니다. 2번 동굴, 강가, 막지, 구석기죠. 3번 반양전, 명도전죠. 이건 철기시대 때 중국의 화폐가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죠. 이때 같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광범위한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4번 고인돌. 이거는 청동기 시대 때 족장의 무덤입니다. 5번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죠.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에 우고왕이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어찌고 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고왕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기원전 2333년에 한 24세기 정도에 단군 왕검에서 건국됐던 단군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 한사군이 성립되죠. 기원전 2333년에서 108년까지 반으로 나누면은 기원전 194년이에요. 그 이전이 단군조선이고요. 이게 이유가 위만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준왕이고요. 준왕.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우고왕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위만조선에 대한 얘기란 얘기죠. 그죠? 1번 정사암 백제죠. 2번 10월 동맥 여러 나라 초기 고구려입니다. 3번에 책화 동해죠. 4번에 소도 삼한입니다. 5번에 법금 범금 8조 한서 지리에 나와 있는 8조법을 얘기해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3개만 남아있죠. 나머지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군조선, 고조선의 8조법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자 자료 안에 왕은 국사를 편찬했다. 이상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대 때의 업적으로서 오는 것은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 앞에 차 43에서 나왔죠. 바로 8세기 초
통일신라 성덕왕입니다. 2번 화랑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이죠. 그 진평왕대 때 세속오개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3번에 국학의 설립 국립대학 통일신라 신문왕대 때가 되겠습니다. 4번에 왕의 칭호를 마리간 뇌물왕대 때 마리간이라는 용어 씁니다. 뇌물 마리간 이렇죠. 마리간은 최고, 으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5번은 지방관 감찰의 외 사정을 파견하였다.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삼국 통일이 완성시켰던 통일을 문무왕대 때입니다. 외 사정, 사정부가 있죠. 감찰기관. 그 지방에 보냈던 감찰관을 외 사정이다. 문무왕대 때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진흥왕대 때 사실이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의 내용은 12월 연고라는 제철 행사를 열었다고 그랬죠? 어디에요? 여러 나라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부여 1번에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목각, 옥제라고 그랬죠? 2번에 철, 사만입니다. 사만 중에서 어디에요? 변환이죠. 변환. 3번에 사출도 부여입니다. 4번에 단궁, 과마, 반어피의 특산물, 동해죠. 동해, 책화, 조개혼, 무천, 그리고 단궁, 과하마, 조랑말, 과하마, 해표피, 동해입니다. 5번은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 어디에요? 고구려의 관리의 명칭들이죠. 여기는 부여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하겠습니다.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가부터 마까지의 지금 국내성,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무용총, 각저총, 뭐 광개토왕릉비, 장군총, 고구려죠,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의 가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가가 뭔가요? 국내성이네요, 국내성. 백제 공격으로 고구원왕이 전사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이죠. 고구려 수도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는 어디예요? 이쯤 됩니다. 졸본. 졸본에서 부여에서 이탈해서 내려왔던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국내성은 통구입니다. 통구. 그리고 장수왕대 때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평양천도죠. 고구원왕은 4세기 때거든요. 4세기 때 고구원왕을 근초광이 고구려를 쳐 들어가서 평양성에서 죽였어요. 고구원왕이에요. 얘는 평양이지 지금 국내성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나가 뭔가요? 무용총입니다. 이 무용총이나 각저총은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있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각저총, 무용총 다 벽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가 지금 각저총인데 각저는 씨름이에요. 씨름.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다양한 껴묵거리가 출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의 천마총입니다. 이거는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라가 뭔가요? 라가 광개토왕비입니다. 김정희의 금석관록에서 비의 설립 시기가 고정되었다. 김정희가 금석관록에서 고증한 비석은 북한산 비하고 황초령비예요. 진흥왕 순수비를 진흥왕의 비석으로 순수비로 고증한 거죠. 광개토왕비가 아니라 광개토왕비는 1875년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1876년에 개항이 됐으니까 한 1500년 가량, 그렇나요? 1500년 근 가까이 1000년 이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를. 그러다가 1875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마번은 장군총입니다. 장군총은 벽돌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무덤이에요. 적석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돌 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보인다. 이거는 무령왕릉입니다. 벽돌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군총은 뭐다? 바로 적석총이다. 벽돌 무덤이 아니라 적석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설명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 내용은 온달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아단성 전투인데요. 이게 590년이에요. 온달. 온달. 우리가 얘기하는 바보 온달 장군할 때 그 바보 온달 평강공주 나오는 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90년에 아단성 전투 이후의 사실로서 오는 것은 일본은 3세기 동천왕대 때요. 244년입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환도성이 함락됐습니다. 3세기 때. 관구검은 중국 위초고 할 때 위나라 장수예요. 두 번째, 연개서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연개서문이 권력을 잡은 것은 642년 이후입니다. 영유왕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단성 전투 이후 사실로 보면 되겠죠. 아단성 전투가 590년이니까. 3번은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는 4세기 초라고 해요. 4세기 초. 그래서 시기는 312년으로 기록합니다. 서안평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지금 신우주 쪽입니다. 신우주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중국과 한반도의 어떤 교통의 중심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4번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옥저 정복 2세기, 1세기, 2세기, 1, 2세기 때입니다. 태조왕. 시기는 옥저 정복이 56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수왕 평양천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427년이라고. 그렇지? 한참 이전이죠. 따라서 590년 이후의 사실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개서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천리장성, 영유왕대 때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힘을 키우게 됐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왕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료에 박스 안에 있는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대 때에 있었던 사실은 1번 백제가 사비천도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대 때입니다. 성왕.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대야성은 경상남도 합천쯤 됩니다. 합천. 의자왕대 때 얘기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하고 손을 잡고 백제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김춘추와 연개서문의 평양회담이에요. 결렬됐죠. 그래서 신라 김춘추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게 되는 거죠. 자,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 미천왕 협작이라고 그랬죠. 313년이에요. 낙랑 축출. 고조선의 고토를 거의 확보를 했죠. 자, 네 번째는 매소성 전투입니다. 나당 전쟁 때입니다. 이거는 675년입니다. 문무왕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가 다음 해죠. 676년, 문무왕 16년. 그래서 기벌포 전투 금강 입구죠. 당을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된 시기입니다. 5번은 신라가 안성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 이거는 674년입니다. 보덕국은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점 됩니다. 김제점. 674년이죠.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라 고구려의 부운동을 전개했던 고구려 왕족이었던 누구를 안성을 끌어안아서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신라 삼국통일 이후죠. 676년 삼국통일 이후에는 안성을 뭘로? 신라 진골로 흡수를 해요. 진골로 흡수를 했습니다. 이게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부운동 이후에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백제 의자왕 시기에 의자왕 때 사실이다 그러면은 2번이 의장의 업적이죠. 일종의 대야성을 점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녘에서 온 문화유산 해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는 평양에 조선 중앙역사박물관으로부터 빌린 대예한 이것을 전시한다. 상경용천부에서 출토된 대형 침이다. 침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침입니다. 침이라고 하는 건 뭘 침이라냐면은 이 궁궐 건축에서 보면은 궁궐이다. 궁궐. 팔짝 지붕이죠. 팔짝 지붕입니다.
이게 있죠. 명칭이 이게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이게 내린마루예요. 내린마루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추녀마루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용마루 양쪽 끝에 이렇게 치미라고 하는 침입니다. 침이. 설치를 합니다. 이 침이의 크기를 가지고 이 건물의 전체의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규모를. 발해 거죠. 상경 용천부에서 출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냐는 얘기야. 발해 수도 상경 아닙니까? 자, 문제는 발해에서 볼 수 있는 모습. 1번은 신문왕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노구 폐지, 관료전 지급, 통일신라. 2번은 백제의 백강전투인데요. 백제 부운동은 일본이 도우러 옵니다. 백강 금강이에요. 상륙은 못했습니다. 663년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것이 660년이죠. 자, 청해진 신라 흥덕왕 때입니다. 통일신라 장보고죠. 네 번째, 발해의 15부 중에 하나 솔빈부죠. 솔빈부에서 특사물인 말을 판매하는 상인 발해 특사물입니다. 말, 솔빈부, 발해죠. 5번 22담로에 파견된 왕족 백제 무령왕대 때입니다. 그래서 발해에 관련된 설명은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밑줄 그은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금관가야에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김구애가 아내와 세 아들, 즉 큰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나라에 창고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누구한테? 신라의 법부왕대 때죠. 금관가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는 진흥왕대 때 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1번 화백회의 신라죠. 2번 진대법 고구려 2세기 후반의 고국천왕입니다. 3번 박씨, 석씨, 김씨 이거는 신라죠. 4번의 시조 김수로 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이게 금관가야죠. 대가야는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의 형 이진아씨라고 했습니다. 5번은 백제입니다.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백제예요. 그래서 금관가야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지금 해공왕 말년에 뭐 어찌고 해가지고 신라 하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35대 경덕왕이 나오고요. 36대 해공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라사 시대 구분은 한번 해봤었죠. 여기까지가 신라 중대예요. 여기부터 신라 하대로 들어갑니다. 신라 중대고요. 하대로 넘어간다. 해공왕 다음에 등장했던 37대 왕이 누구예요? 선덕왕입니다. 이 사람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이죠. 선덕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38대 원성왕이죠. 그 독서 삼풍가의 원성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6대 마지막 누구죠? 경순왕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야? 마지막 쪽에 있어요. 이후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김경신을 왕으로 이 원상입니다.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국민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신라 하대 상황입니다. 1번에 진골 귀족인 김춘추가 왕이 오른 것은 신라 중대예요. 무열왕. 처음으로 진골 출신으로서 왕이 올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왕의 장인인 김음돌의 반란. 김음돌은 앞에 신문왕 있죠. 신문왕, 효소왕, 그 다음에 성덕왕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신문왕의 장인인데 앞에도 나왔잖아요. 즉위년에 반란을 깨다가 토벌이 됐던 그걸 계기해서 신문왕은 귀족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2차전 순교, 이거는 법부왕대 때죠.
네 번째 황룡사 구축목탑 첨성대 다 누구라고 그러세요? 27대 선덕여왕이요. 그리고 마지막 최천이 국왕에게 시무 12호조를 건여했다. 이거는 9세기 말 진성여왕대 때라고 했죠. 이 관련된 문제가 앞에 42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상황으로 써오는 것은 그러면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4에 10번 문제까지만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11번 이후는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